성실한 아침입니다. 한 여인이 걸음을 재촉하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삼중 용의의 붉은기 평양시 평촌구역 봉학서학교 교장 공운교원 이경애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꽃 피우며 잘해오는 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여기며 산다는 교육자. 우리에게 교장 선생님은 학교는 나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저의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저의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처음 교장으로 임명받고 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 나이가 36살이었고 우리 구역에서 제일 젊은 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5년 만에 우리 학교는 삼중용의 붉은기 학교 칭호를 수여받았고 오늘은 전국의 번복이 학교, 온 나라가 다 아는 학교로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언제나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뛰고 또 뛰는 교장 선생님의 인력심이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 쭉종이 농사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신 경야는 최고領導者동지의 뜻을 언제나 명심하고 우리 학생들을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는 데서 우리 평촌구역 봉학서학교가 저 자리에 서야 한다. 이 높은 목표에는 하루빨리 학교 사업을 당이 바라는 높이로 끌어올리려는 리경의 교장 선생님이 소중한 꿈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늘 우리 교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서학교 썰에 담임 선생님이 신겨준 첫 신발을 신고 인생의 먼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학급 학생들 모두를 마지막 학생까지 쭉종이가 아니라 알찬 열매로 키워 내세워주는 임무가 바로 우리 서학교 교원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단 하나의 쭉종이도 없는 알찬 열매로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 이는 리경의 교장 선생님이 자기 자신에게 내세운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학교의 모든 교원들을 높은 실력과 지식을 지닌 인재로 키우는 것이 바로 리경의 교장 선생님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처음으로 조직한 사업이 바로 우리 학교의 모든 교원들이 참가한 교수 경연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교원들에 대한 평가, 실력 평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학교의 모든 교원들이 그 누구나 다 실력이 쟁쟁한 모범 교수자로 자랐지만 당시에는 시대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예는 지니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 이중용예의 붉은기 학교의 용예를 받아왔던 그때처럼 변함없이 산다는 것은 말처럼 결심처럼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편안하게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면 내일에 가서는 우리가 키워내는 학생들이 조국의 미래가 남보다 10걸음, 100걸음 뒤지게 된다고 하면서 현상 유지에 대한 만족, 이것은 우리 교육자들의 양심에 허락치 않는다고 졸졸히 이야기할 때 우리 교육자들이 세워야 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발표된 목표는 대단히 방대했습니다. 교육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교원들의 자질 향상 문제. 리경의 교장 선생님의 이력심은 끝이 없었다고 합니다. 늘 학교 일을 안고 뛰어다니는 교장 선생님에게 언젠가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때 교장 선생님은 한참이나 생각하더니 우리 학교의 자랑이 하나 둘 늘어날 때마다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비옥한 토양을 또 한 번 걸구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 뿌듯한 그 순간, 이것이 행복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원들 모두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누구에게나 목표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교원의 자질이자 교육의 질이고 학생들의 실력이며 나라의 전진석돌이다. 자질이 낮고 능력이 부족한 교원에게서 배운 학생들은 쭉종이가 되기 마련이며 학부형들은 이런 교원들에게 자기 자식을 맡기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교원들이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충실한 열매가 달리게 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자. 이렇게 앙양된 교원 대중의 높은 목표는 무선 힘을 낳았습니다. 소학교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 지식들이 반영된 수백 점의 직관물들을 짧은 기간에 완성해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한 자랑도, 복도 홀을 학생 도서 열람 장소로 꾸릴 기발한 착상도, 모두 학교 교원 집단의 단합된 힘이 나온 고귀한 창조물이었습니다. 이렇듯 당의 의도와 요구에 목표의 기준을 정하고 줄기차게 달려온 학교는 마침내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삼중 영예의 붉은기 학교의 영예를 쟁취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 강국으로 빛내자를 자자고고 새겨가던 리경의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을 가장 훌륭한 제도와 조건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는 인재로 키우시려는 경야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에 비해볼 때 학교 실태는 너무도 멀었다는 자책감으로 잠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에서는 세계적인 교육 발전 추세에 맞게 교육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 학교가 제일 먼저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대담하게 선진적인 교육 방법을 받아들이자. 이런 높은 목표를 세우고 문헌 연구와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 리경의 선생님은 과목별 담임제를 받아들일 결심을 가지게 되었고, 교육연구원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이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소학교에서의 과목별 담임제, 이는 한 교원이 다과목을 배워주던 지난 시기와 달리 4, 5학년에서 학과목 담당제를 실시해야 하는 그야말로 초행길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사람도 없었고 또 우리 전국적으로 앞장에 서 있는 우리에게 제쳐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은 우리 목표의 기준은 당호의 의도와 요구라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교육자들이 세계를 뒷걸라설 그런 교육혁명을 바라고 계신다고 하며 정말이지 잠을 잊고 살았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모든 과목들에 한해서 학생들이 성적이 상당히 높아졌고 교원들이 자질이 한 계단 더 하겠습니다. 그건 7명의 교원들이 10월 8일 모범교수자 대열에 당당히 들어선 것을 보고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에 해당한 모범교수안이 작성되고 전국의 모든 소학교들에 도입할 수 있는 준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과목 담임제를 실시할 때 우리 교원들이 제일 우려한 것은 부모들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보고 보니 부모들이 더 좋아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반응물들이 바로 과목 담임제를 실시하고 부모들과 학생들이 자기들이 생각을 적은 글들인데 모두가 다 과목 담임제를 좋아합니다. 그때 받아놨던 그 교원의 긍지를 어떻게 한두 마디로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 무엇을 하나 만들어 주시려고 해도 정말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해 주시려고 그 전마음 쓰시는 경리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조금이나마 받들어 드렸다는 그 교원의 긍지를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원들이 다 느꼈습니다. 매 교원들의 준비 정도와 실력, 특기를 꼼꼼히 요리하고 분석하고 교수 분담 조직을 합리적으로 진행할 뿐 아니라 12개 과목에 해당한 본보기 교수안을 창조하느라 진행한 시범 수업들과 교수 참관은 수백여 차례. 교원 위주의 수업이 몸에 배서 좀처럼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원들과 함께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새로운 교수 구조가 설계되고 가상 현실 기술을 받아들인 교수 방법들과 종합 실천 교육 방식도 모두 독창적인 우리식으로 창조 도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발머리 처녀 시절부터 오늘까지 22여 년간 교단을 지켜서 조국에 필요한 충실한 열매, 쓸모있는 인재들로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쳐온 리경의 선생님의 사랑과 헌신 속에 학교에서는 알알이 여문 열매, 인재들이 해마다 배출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과 10월 8일 모범 교수자가 가장 많은 학교들 중에 하나. 이것이 바로 삼중용의 붉은기 평양시 평촌구역 봉학서학교의 자랑인 동시에 리경의 교장 선생님이 일으켜놓은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 준비로 들끓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에서는 8명의 소년단원들이 경축행사 대표로 선발되었는데 권주 학생은 대표 선발에서 아쉽게도 당선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권주 학생도 부모도 몹시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은 아들이 간송 초급중학교에서 소년단 경축행사 대표로 선발되어 경축행사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교장 선생님은 구역의 책임일꾼을 찾아가 자기 아들 대신 권주 학생을 행사에 참가시켜달라고 제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맡긴 바는 가고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가고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교육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주야, 이 어머니를 용서했다오. 난 너 하나만의 어머니이기 전에 수백 명의 학생들을 책임진 교장이란다. 어머니는 이렇게밖에는 달리 선택할 수가 없구나. 인생은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허나 깨끗한 양심과 헌신으로 22여 년을 하루와 같이 교단을 지켜온 리경의 선생님의 선택은 이렇듯 가정보다 먼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한생 당이 안겨진 이 교원 형용가라는 고귀한 칭호를 빛내는 길에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쳐가겠습니다. 당의 교육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길에서 높은 인생의 목표를 제기하고 무한한 행복과 용의감을 안고 교단을 지켜온 그를 어머니 당에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와 제14차 전국교원대회를 비롯한 뜻깊은 대회들의 대표로 불러주었고 중앙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감높은 용의도 안겨주었습니다. 교육혁명은 곧 교원혁명이며 우리 교원들은 교육혁명의 전초병이라고 하신 우리 경리하는 원스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서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교육에 맡기자.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자. 그렇습니다. 당의 사상과 의도의 목표의 기준을 정하고 뛰고 또 뛰는 이런 참된 교육자를 시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리경의 선생님은 서학교의 작은 교정을 세계와 경쟁하는 당당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배움터로 꾸리기 위해서 사심없이 진함없이 자기의 정열을 깡그리 바쳐가는 참된 교육자였습니다.